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등장한 하얀 뱀은 단순한 동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전하려는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주한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기억하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문경섭 씨는 뜻밖에도 남해 바닷가 외딴 섬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감염병 내과 의사로 35년을 보낸 그였지만 떠나기 전까지 딱히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치이지 않고 고요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울은 이제 내 몸에 맞지 않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 하나 없는 바닷마을에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정전이 자주 되고 택배는 주 2회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죠. 하지만 문경섭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 정원에 풀을 뽑고 바닷가를 걷고 소박한 식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5시쯤 집 뒤편 작은 언덕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마을 고양이인가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뱀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하얗고 길이는 성인 남자의 키만 했죠. 뱀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섭 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머리를 아주 살짝 들어 흔들었습니다. 꼭 인사라도 하듯이요. 이 녀석 뭐지? 그 순간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흰뱀은 산신령의 사자다. 절대 해치지 말고 오히려 길하게 여겨야 한단다. 경섭 씨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그 흰 뱀이 꼭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그 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 몇 없는 작은 섬에서 누가 봤다 하면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건 수호령이요. 옛날 요양소 지키던 뱀이지. 요양소요. 응. 저기 언덕 너머 폐건물 있잖아. 나병 환자들 있었던 곳인데 다들 떠나고 그 뱀만 남았지. 요양소라. 경섭 씨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 한켠이 싸늘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그는 조심스레 요양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작은 벽돌 건물, 문은 부서져 있었고 유리창은 반쯤 깨져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세요. 그 안엔 앙상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만호 92세. 요양소의 마지막 환자이자 떠나지 못한 사람. 그 노인 옆에 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문경섭 씨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계세요. 문경섭 씨는 조심스럽게 폐허가 된 요양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닷바람에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이 남은 듯한 노인이 한쪽 벽에 기대 앉아 있었죠. 옆에는 익숙한 흰뱀도 함께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노인은 대답 대신 느릿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담요를 끌어올려 무릎을 덮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떠났지? 나만 남았어. 지금은 이 건물 아무도 안 쓰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잊힌 곳이지. 하지만 내가 여길 떠나면 얘도 혼자 남잖아. 그는 고개를 돌려 뱀을 바라봤습니다. 흰 뱀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뱀인데 꽃게처럼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 이름도 있어요. 문경섭 씨가 웃으며 묻자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없지. 다만 여기선 하얀 것이라고 불렀어. 마치 영혼 같은 존재지. 그 말에 경섭 씨는 오싹한 느낌과 동시에 묘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란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경섭 씨는 매일 아침 요양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만호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식사도 챙겨다 줬습니다.
노인은 경섭 씨의 존재가 싫지 않은 듯했고 흰뱀도 점점 그를 경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경섭 씨는 노인의 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봄이었어. 처음 이 섬에 실려왔을 때 말이야. 그땐 요양소가 운영되고 있었겠죠. 그래, 60년대였지. 그땐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살았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육지에서조차 쫓겨나 섬으로 와야 했지. 그래도 여기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들이 있었어. 그게 이 요양소에서 일하시던 분들 말씀이신가요? 그래, 특히 그 중엔 한 수사가 있었지. 이름이 이연구. 강만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수사가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매일같이 우리 손을 잡아줬어. 감염될 수도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고 말했지. 문경섭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감염병 의사로 살아온 그도 솔직히 환자의 손을 잡는 일이 늘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전 그 외딴 섬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 수사님, 지금도 글쎄, 언젠가 갑자기 떠났지. 병이 점점 악화되던 해였어. 떠난다는 말도 없이. 강만호는 그 순간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그가 육지로 떠났다고도 했고 죽어서 어딘가에 묻혔다고도 했지. 근데 말이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흰 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 이 녀석이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은 거 아닐까? 그분이 못다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고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문경섭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흰뱀은 어딘가 인간보다 더 섬세하고 뭔가를 계속 알려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강만호 노인이 문경섭 씨를 슬쩍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여길 왜 온 거야? 문경섭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요. 조용한 데서 천천히 살아보고 싶어서요. 강만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 섬이 말이지 꼭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니야. 오래 묻혀있던 소리들이 가끔씩 바람 타고 올라오거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문경섭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날 밤 문경섭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알 수 없는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다시 흰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앞이 아니라 산 너머로 향하며 천천히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이. 흰 뱀이 이끄는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새벽, 문경섭 씨는 흰 뱀이 산길로 스르르 움직이는 걸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말이 새벽이지 아직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시간. 바닷바람에 젖은 흙냄새와 이슬 맺힌 풀잎 사이를 걷다 보면 제법 정신이 또렷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수풀도 꽤 우거져 있었지만 흰뱀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듯 주저함 없이 움직였습니다. 경섭 씨는 그런 뱀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냐? 한참을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요양소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였고 겉은 이미 덩굴과 잡초의 절반쯤 가려져 있었죠.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안쪽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또 뭐지? 문경섭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는 책상과 뒤엉킨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무너진 서가가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벽면에 붙은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손잡이 하나만 덜렁 달린 금고.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열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열린단 말이야. 그 안에는 곱게 정리된 낡은 서류철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고 맨 앞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덧붙여 있었습니다. 요양소 사망자 기록 1963에서 1982. 외부 반출 금지.
문경섭 씨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리된 사망자 명단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 1971년 이후로 사망자 이름이 빠져 있는데? 명단은 197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기록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엔 수기로 덧붙여진 이름들이 몇 개 다른 색펜으로 적혀 있었죠. 날짜도 없고 병명도 없이 이름만, 그리고 조그맣게 무연고라고 적힌 말들. 이게 뭐야? 누군데? 그 순간 흰 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몸을 서가 아래쪽으로 스르르 밀어넣더니 천천히 한 지점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벽과 바닥이 맞닿은 모서리였고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조그맣게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문경섭 씨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벽을 밀었습니다. 끽! 낡은 경첩이 소리를 내며 벽 일부가 미세하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철제 문서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본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과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연구 수사님, 저도 이제 곧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당신이 남긴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이 기록을 지키는 일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강만호. 경섭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간은 요양소에 살았던 이들이 스스로 만든 기억의 방이었던 겁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못한 죽음들, 잊혀진 사람들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지. 그리고 그걸 지켜온 이가 바로 강만호 노인이었습니다. 그제야 문경섭 씨는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흰뱀이 왜 매번 요양소 주변을 맴돌았는지, 왜 자신을 이끌었는지. 혹시 그분이 시킨 거니? 너한테 이걸 지키라고? 그가 그렇게 묻자 흰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맞다 는 듯한 몸짓이었죠. 그 순간 문경섭 씨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섬에 오게 됐는지, 어쩌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강만호 노인에게 기록을 들고 갔습니다. 이거 제가 찾았습니다. 그 방에서.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누가 알아줬구먼. 그 말에 문경섭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감사의 인사도 어떤 위로도 그 한마디만큼 진실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 요양소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왔고 흰뱀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흰뱀은 또 다른 장소로 문경섭 씨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지하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흰뱀이 지켜온 진짜 비밀이 드러납니다.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 흰뱀은 요양소 뒤편으로 몸을 틀더니 오래된 우물터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문경섭 씨는 조심스레 따라갔고 곧 낡은 돌담 사이에 감춰져 있던 철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이 쓴 손잡이를 돌리자 끼익 소리와 함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숨겨진 공간이야. 경섭 씨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차가운 지하. 계단 끝엔 철제 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앞엔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지켜온 듯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흰뱀은 문 앞에서 몸을 말고 앉았고 문경섭 씨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텅! 문 너머는 커다란 지하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석회 자국이 번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 낮은 무덤 모양의 흙더미가 6군데쯤 솟아 있었습니다. 이건 초라해 보이는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비석도 이름도 없었고 단지 손으로 흙을 둥글게 덮은 자국만 남아 있었죠. 경섭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 눅눅한 공기 속에서 묻혀 있는 누군가의 기억들이 피부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흰뱀이 제단 쪽으로 기어가더니 돌로 된 바닥에 한 지점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문경섭 씨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돌은 느슨하게 얹혀 있었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그 아래엔 낡은 목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성경책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구 수사의 마지막 기록.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 부디 이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 달라. 경섭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은 이현구 수사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장소였습니다.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환자들, 외면받은 존재들을 마지막까지 안아준 공간. 무연고라는 이름으로 덮인 이들의 삶을 그는 여기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섭 씨는 목함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뭔가를 기도하려 한 것도 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가 눈을 감자 곁에 있던 흰 뱀이 조용히 몸을 돌려 무덤 앞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위령제를 대신 지내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문경섭 씨는 다시 강만호 노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 녀석도 떠날 준비가 됐겠지. 노인이 말하자 흰 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몸을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듯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경섭 씨가 요양소를 다시 찾았을 때 흰 뱀은 제단 위에 올라가 조용히 허물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건하다 못해 신성해 보일 정도였고 허물을 다 벗은 후 흰 뱀은 입구 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내 일도 끝난 거구나. 경섭 씨는 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뱀은 사람보다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존재였고 사람보다 진실하게 누군가를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섭 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섬에 남기로. 잊힌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왜 이름 없이 묻혔을까요? 그 이유는 강만호 할아버지에게 들을 수 있겠죠. 며칠 뒤 문경섭 씨는 평소보다 늦게 요양소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강만호 노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만호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섭 씨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안도와 어쩌면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방 다 보고 왔지? 네, 다 봤습니다. 어르신이 지켜오신 이야기 다 읽었어요. 잠시 말이 없던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누군가 이름도 없이 죽어가던 시절이었지. 정부도 세상도 우릴 귀찮은 짐처럼 여겼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끝을 가만히 떨었습니다. 이현구 수사님은 매일 아침 우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야. 병든 우리가 아니라 삶의 기록을 가진 존재로 대해줬어. 문경섭 씨는 말없이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여길 떠나지 못한 건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이었어.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거든. 누군가는 그들 하나하나를 사람으로 불러줘야 했으니까. 그 말에 경섭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몰랐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이제 잊힌 존재가 아니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흰 뱀이 자고 있는 제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녀석도 이현구 수사님이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을 거야.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형태지. 그날 문경섭 씨는 요양소 마당 한켠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손수 만든 나무판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의 뜰, 여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사랑. 그리고 강만호 노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뜰을 지켜보았습니다. 흰 뱀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름이 다가올 즈음 섬엔 유난히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 바람은 무겁게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요양소 마당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그 뜰 위엔 따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문경섭 씨는 이른 시간에 요양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앉아 있어야 할 강만호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바닥에 조용히 누워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경섭 씨는 서둘러 맥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려 했지만 그 순간 흰 뱀이 조용히 경섭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꼬리로 바닥을 툭툭 치고 눈으로 재단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흔드는 몸짓. 요양소를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군요. 문경섭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만호 노인은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흰 뱀은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켰고 그가 숨을 거둔 순간 몸을 천천히 말아 재단 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뱀은 재단에서 내려와 정문 앞까지 경섭 씨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떠나려는 거야? 경섭 씨는 그 뱀을 향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흰 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고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듯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경섭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만호 노인의 유언에 따라 따로 수습한 유골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가져가죠. 흰 뱀은 병을 감싸한 듯 몸을 두르고는 그 길로 천천히 요양소를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뱀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문경섭 씨는 읍사무소를 찾아가 요양소 부지를 정식으로 기념지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은 조용한 기억공원으로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공원 입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놓였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지켜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얀 오래된 생명 하나. 문경섭 씨는 지금도 그 섬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뜰에 풀을 다듬으며 제단 앞에 조용히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셨죠? 어디선가 흰 뱀이 아주 멀리서 그 말에 응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디선가 또 다른 흰 뱀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잊힌 존재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신다면 감동이 있는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